공연 영상을 최근에 이제 요즘 시국에 언택트라는 방식으로 하기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다들 공연 짧게 클립으로 만들어서 3분짜리 아니면 1분 30초짜리 그렇죠. 만들어서 네. 홍보 활동을 하잖아요. 노출을 하잖아요. 출연자들이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네, 거기 네. 나오는 음악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홍보라는 이유로 그래도 많이 최대한 노출이 돼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작권법에는 위반이 된 건 아니었었나요? 저작권법의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공연 시장에서 티저무비나 이런 것들이 네. 그 해당 그 출연자들의 초상을 침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라고 티저무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연물을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1분 이내 원칙이라든지 30초 이내 원칙이라든지 티저무비 기본 원칙들을 지켜갖고 영상 홍보성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았고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출연자들에게 그렇게 티저무비 별도로도 작성되었고 자신의 어떤 내용들이 각색이나 편집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영상화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다른 곳에서 영상화를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에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그렇게 될 때 상당 제가 듣기로는 이게 공연 제작하신 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연 제작자분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내가 뭐 다 찍고 내가 편집하고 네. 다 만들고 하고 영상물을 제공을 하시면 그 영상물에 대한 그 재산적인 권리는 네. 영상 제작자분한테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유통사업자들이 이 영상 콘텐츠가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영상물은 내가 만들고 내가 기획하고 투자한 게 맞는데 네. 이 안에 음악이든 배우든 이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물에 대해서 재산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소유물로서 재산적인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네. 단 그분들은 여전히 그 안에 음악에, 그 안에 미술에, 그 안에 연기에 어떤 인격적인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약간 초상권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거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그 인격권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좀 받고 혹시라도 좀 더 여유가 돼서 이게 수익이 되면 우리 조금 더 나눌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거 했는데 정말 남는 게 너무 스몰머니예요라고 하면 그럼 거기 나오셨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낙전 이론이시네요. 동전은 그냥 너 가져.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제작사 마인드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실 지금 또 온라인 영상 상영하는 게 대부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막 이걸 저작권을 따져서 하다 보면 그쵸.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도 못 되고 그 이전에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 천재지변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연 제작자분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유료화시키는 게 쉽진 않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저는 이게 시장으로 네. 그 잘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영상들을 만들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용 목적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온라인에서 아예 돈을 벌어야겠네. 그쪽으로 급격히 갈 거고 분명히 제가 볼 때 시장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듣기로는 LG U 플러스 이렇게 뭐 다 얘기해도 돼요. 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자기네 시청 가입자들한테. 네. 언제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못 보러 가고 뮤지컬을 못 보러 가? 그러면 우리 채널 안에
그런 걸 좀 많이 모아놓으면 가입자도 많이 늘고 좋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컨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불편한 게 그럼 이 수많은 공연 제작사들을 일일이 다 컨택을 해야 되나? 그 중에 보니까 제일 컨텐츠가 많은 게 국공립 그 공연 단체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큰 극장들. 네. 네. 여기는 아카이브로 갖고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이 가서 무언가 공짜로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제 생각은 이 타이밍에 이 국공립 공연 단체들이 뭔가 앞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거대 사업자로서 그게 방송사가 됐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됐든 이들이랑 무언가 그 좋은 딜을 만드시면 이게 좀 선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작권을 너무 행사하다 보면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산업에는 오히려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법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현재는 지금 아카이브 목적으로 이제 공연 영상화를 허락했던 출연자들에게 일단 공공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이브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의 수요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제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는 네. 기본적인 이제 송신권을 다시 허락을 받는 조건을 네. 공중송신이 되는 조건과 범위를 다시 허락을 받는 이 계약서를 일단 정부가 내려보내서 이 지침상 아카이브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공연들이 이제 영상화 합법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가 일단 좀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예술들은 이미 시장이 안정화되었는데 공연 예술은 지금 공연이 거기를 제일 못 따라가고 영세하죠. 있으니 네. 다른 예술에 비해서 장르별로 다양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가 문화다양성법이라든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를 들어서 기금을 좀 지금 투자를 해서 공연 예술의 어떤 영상화 질이 사람들이 돈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국 뮤지컬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 규범이라고 하는 지식재산 규범은 전 세계적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이제 해외에도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범이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불법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니네 나라는 단속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 보고 불법 복제물을 계속 뿌린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호주의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공연 예술은 지금 좀 어려우니까 서로 법을 익스큐즈하고 가자 이런 몸가짐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연단체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에 방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걸 살짝 바꿔서 중국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작권이란 개념이 한국에서만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다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에다가 공연을 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중국에 가서 안 등록해도 되는 것이 네. 전혀 아닙니다. 특허는 이제 PCT라고 해서 협약되어 있는 나라들끼리 특허를 이제 상호적으로 출원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더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고요. 중국은 이제 현재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되시는 게 중국이라고 계속 네.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은 이제 현재 그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조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저작물도 우리나라에 준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입법권을 가진 우리 이제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나라 입법들을 많이 참고했고 한국 법을 많이 참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국무원의 어떤 저작권 부서인 국가 판권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 같은 이제 중국 판권보호 중심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저작권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공연 제작자분들은 가면은 우리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있으니까 네. 북경사무소에 가갖고 좀 도움을 받고 가서 판권보호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플랫폼에서 이 한류에 대한 이 열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연이 이제 쏟아지면 사실은 이제 국내 콘텐츠를
학위를 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어 자막을 붙이는 이 어마무시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역 저작권은 조금 번역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베른 협약상 조금 익스큐즈를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찌무쭈라고 하는 맞아요. 자막조인데요. 자막조. 이 자막조의 이 내용은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막을 달아갖고 그대로 불법 복제 기술로 동시에 막 웹하드에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막조가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웹하드 같은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네. 엄청나게 많고 기본적으로 한 콘텐츠를 보는데 광고가 4개에서 6개 정도 붙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들의 수익은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에 3,000원씩 누리고 있는 무료로 그들은 본다고 해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지만 이런 식의 어떤 플랫폼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 협상을 하실 때 중국에 보낼 때는 조금 합당한 가격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저작권보다 지식재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 계약서를 가지고 저에게 뛰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고충이 로얄티인데요. 이 판권료 로얄티를 줄 때 기본적인 관세 10%랑 중국의 징치세 6%를 제외하고 송금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관세야 뭐 국가를 넘어오니까 당연히 내야 되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중국에 내는 세금인 징치세를 우리나라 제작자가 다 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고 그거 하나를 다투기 위해서 중재소에 가거나 뭐 이런 불편함을 하는 것은 국제사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를 맺을 때 나는 수익료 얼마 받았어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플랫폼을 설정하실 때 징치세라든지 로열티 외에 지불하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 특약이나 특례 제한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처럼 각 지방들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방송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해당 그런 징치세와 유사한 지방세들이라든지 이런 항목까지 다 떼고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워낙 번역 애플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센터에 가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단체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무력화되거나 불법 누출이 됐을 때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머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을 모르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이 대표님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목이라든지.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또 저작권 영역이 아니라 이제 특허청에 이제 가서 해야 되는 등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외마다의 또 그렇습니다. 별도 예. 그럼 개인 사업자가 내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할 때 정말 딱 해결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영상물을 올렸어요. 네. 제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의 하루의 일상을 담았어요. 네. 그런데 뭐 영상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네. 어떤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림 좀 예쁘게 보일 음악 붙였는데 이게 뭐 대단한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의도성이라는 게.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뭔가 영상물이 딱 올라왔는데 여기에 배경음악이 다른 사람의 음악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에다 레터를 보냅니다. 영상을 올린 쪽에다가 혹시 여기 배경음악 허락 받으셨나요? 그리고 원 권리자들한테는 메일을 보내요. 누군가 당신 음악을 영상에 붙여 썼는데 허락해 주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걸 딱 받는 순간 대부분 어이쿠 하거든요. 내가 무슨 경고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양쪽에.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허락받은 거 아닌데요. 근데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영상 썼으니까 너 고소할 거야. 아주 반사회적인 영상에다가 그 사람의 음악을 쓴 게 아니면 그럴 네.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음악 권리자는 그때부터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은 계속 서비스 하세요. 대신 나중에 여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구독자 네. 수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100%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냥 허락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내리시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서로 그럼 5대5씩 할까요?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속성을 좀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똑같이 영상 제작자가 있고 음악 제작자가 있으면 조금 더 음악 저작권자 편을 들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예전에 공연 저작물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 곡을 썼던 작곡가분들, 뭐 네. 음악 감독분들한테 네. 연락 취하셔서 네. 뭐 얘기를 좀 하셔야겠죠. 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레터를 딱 받았을 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그냥 안 하고. 올렸네. 네, 네. 저 그냥 내려주세요.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권리자에게 계약서 허락을 다 받았는지 살펴보자. 네. 일단 살펴볼 때 가장 기본이 가격과 조건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게 현재 돌아다니는 시장에 너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리스트고요. 이제 두 번째 리스트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사후 7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서류가 개인정보하고 금융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네. 금융정보 5년, 개인정보는 처음에 활용동의 받을 때 기본 그 기간 지나면은 삭제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 70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법령상 충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침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너무 놀라지 말고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가 재판에 가면은 별 수임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비용들을 네. 줄여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네. 조정제도를 ADR이죠. Alternative Distributor Resolu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 와갖고 조정을 받아서 웬만하면은 조정안이 나오면 그 조정안이 전문가들이 내준 그 합리적인 기준이고 그 기준이 네. 결국에는 법원의 판사님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문을 내시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의무가 있다면 이행하자. 네.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별도로 하나 엑셀 같은 거를 만드셔갖고 좀 예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이제 공연이 영상화가 되면 일시적 채무자가 아니야. 정기적인 채무로 영상화가 돌아서 수익 분배가 생길 때마다 정기 채무를 할 수 있는 출판사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엑셀로서 비용을 입금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적어놔야 이 다음에 이제 소득세라든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저작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또 저작권자를 방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면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여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뭘 챙겨야 돼요? 이제 아티스트도 이제 출연 계약서가 지금 내용이 완전 변경됐습니다. 네네. 그 해에 와갖고는 한번 공연하고 돈 받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네. 영상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상이나 개인정보나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얼굴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권리라든지 주요 이제 유명 배우들이 사용하는 광고 출연 계약이라든지 네, 네. 모델 출연 계약서라든지 방송 출연 계약서에서 배우들이 요청하는 실현자의 그 내용들을 이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원천적으로 지금 음악 분야만 음악 실현자 연합회라고 있어서 3,000여 명 정도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강력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국악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중예술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클래식이나 연극인들은 음악으로 좀 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공연 실현자 연합회도 하나 생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은 전혀 다른데 네. 법률상 보호가 지금 공연 제작자나 이런 자들은 권리자 저작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고 네. 출연자나 연출자 이런 자들은 저작 인접권자로 보호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보상금 사용료나 징수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별도의 두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연자의 예를 들면 배우들에게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현료라고 표현하시면 실현료. 되겠습니다. 예. 방송 쪽에 이제 배우분들은 자기 이제
얼굴이 죽은 영정사진의 일에 나오거나 네. 재방을 하더라도 실현료를 이제 징수해서 방송사로부터 실현자에게 이제 지급해주는 이런 네.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공연 제작자가 혼자 다 해야 되니 안 그래도 무대 티켓도 팔리지도 않는데 네. 아무런 영상화되어도 가갖고 플랫폼 관리할 사람도 없고 출연자들 그 계약서 실현자 또 돈 오면은 그걸 또 나눠줘야 되고 직원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직 방방곡곡 사업이라든지 공연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문화재단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다양한 예술의 어떤 자유라든지 표현의 장르의 다양성에 적합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이 많네요. 공연예술경영협회나 이쪽 권리자 단체들이 조금 연합을 해서 네. 국가에게 공연 쪽에 요구하는 권리들을 설명하고 그런 것들의 이제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문예진흥 기금을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금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안이 있으면은 그것을 함께 정리해서 좀 성명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올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내년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공연예술진흥 기본 계획에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은 업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관객들이 공연 중 말고 공연 끝나고 나서 커튼콜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거나 혹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라고 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찍어서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다 올리고 혹은 어떨 때는 평론가들이 이렇게 그 공연을 보고 나서 평을 쓰면서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수익화가 되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저작물로 보고 수입에 대해서 뭐 공중 송출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재산권의 위배가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대체성이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커튼콜 다 끝나고 나오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이 공연을 못 볼 정도다라고 네. 하면은 그건 시장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홍보적인 어떤 요인이 된다든지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 특히나 이제 많은 이 피아니스트들이 자기 곡을 원래 프로그램대로 다 연주하고 앙코르 곡으로 서비스로 해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연 제작자의 지식 재산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현자의 온전히 팬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대로 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지만 그 계약서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연 제작자의 지식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 제작자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연 분야에서 밀록 금지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제 영화는 영화 이제 현재 상영하는 극장에서 찍으면 이 장면을 갖다가 상영하는 영화를 지금 현재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로 그 행위, 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 1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는 3천만 원 벌금이라고 하는 백사조의 6규정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FTA상 영화에 대한 이 미국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공연이 이 규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체 수익을 바로 처단할 수 있고 OTT나 이런 플랫폼에 이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밀록 영상들이 이미 불법 복제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걸 처벌해주지 않으면 네.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또 감소하는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시장에서의 대체성, 즉 이것을 이제 부종성이라고 해서 약간인 것인가, 시장 침해하는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할 것인가, 강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챙기지 않고서는 이게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아까 네. 그 저작권위원회 그 저작권 보호 상담 센터 얘기도 있었지만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전화 그쪽에 하면 네. 또 이메일로 이렇게 하면 네.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게 답변도 오고 특히 네. 아까 얘기하셨던 중국 쪽에서 뭐 우리 공연물을 라이센스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베이징에도 그 저작권위원회 산하의 저작권 그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해주는 게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 평판을 조사를 해줍니다. 오, 여기 아주 크고 좋은 회사예요. 여기는 좀 이상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저 이거 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추천을 한 우량한 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 그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창작자나 우리나라 창작 기업들한테 또 소개도 해주고 나중에 유통계약서 쓸 때 검토도 해주시고 그 나라의 저작권 등록하는 것도 인증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생각보다 그런 서비스가 잘 돼 있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작권 쪽으로는 좀 선진국이다. 분명히 공연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 가능성과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알려지려면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저작권 부분은 분명히 그 나라의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발전하려면 다 같이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도 있는 것 같아요. 공연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뭉쳐야 한다. 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맞습니다. 키포인트가 아닌가. 약자 연대해야죠. 역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공연 예술의 영상화 특집 팟캐스트 4번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 마쳤고요.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자면 벌써 5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공연 예술 장르로서의 영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SBS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하는 SBS 공연예술 팟캐스트 커튼콜의 특집 팟캐스트 4번째 지식재산권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연이었습니다.